김밥 가지고 연기 맵을 가운데 김밥을 놓고 김밥이 옆에 뭐 김밥 뭐 이렇게 또 단무지 있잖아요. 이제 단무지 하면 또 닭고왕도 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숙제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밥 하나를 쭉 펼쳐보면 김밥이 김밥, 뭐 단무지, 시금치, 우엉 또 요즘은 우투도 영투도까지 들어가서 잘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밥은 또 뭐 쌀하고 이렇게 또 펼쳐지고 쭉 가보면 이게 뭐 이게 꽉 차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그래 놓고 밑에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의식 공간에 담긴다. 요 세 가지를 또 썼네요. 그 제가 이걸 하면서 숙제가 뭐였어요? 이걸 써보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마지막에 결국 뭐가 나오나? 예,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면 연기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면 마지막 나오면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 이게 제1 원인이 되는 거죠. 제1의 첫 번째 답. 우주 나오면 우주는 또 무엇에서 나오죠? 우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게 이 말하기 전에 제가 집중 수행하신 한 분이 누구라 말 못하겠네. 집중 수행하신 한 분이 뭔가 이렇게 떠올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건 이게 그건가요? 할 때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지금 느끼시는 그것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하고 또 제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식을 알아차렸다면 그 의식이라는 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라고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음 집중 수행에 다시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 생각을 했는데 못 풀고 있다가 아닌가 밖인가 못 풀고 있다가 이 방에 들어오면서 바로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도화지에 동그라미를 치고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하잖아요. 이 도화지에 동그라미를 치고 들어가도 맞고 안 들어가도 맞는다 하는 거하고 같은 문제네요.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동그라미 아니나 동그라미 밖이나 통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께 보세요. 이게 김밥이 그냥 김밥이 아니고 우주에 연결되는 수많은 요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김밥이 성립하고 그 김밥이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몸도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알고 보면 수많은 지금 실제로 무슨 아미노산은 우주에서 온 거고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구에 원래 없던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이. 이렇게 해보면 마지막에 우주예요. 우주인데 우주가 끝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숙제를 해보시라고 하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종이 위에 있는 거예요. 요 김밥을 비롯해서 수많은 요 동그라미들이 있잖아요. 우주까지 종이 위에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종이를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종이를 바탕을 발견하라. 모든 것이 바탕 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본 사람은 지금 여기 답은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은 의식 공간에 담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은 의식 공간에 담긴다는 것이 개념이야. 이것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올 때는 종이 위에 담긴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종이 위에 담긴다.
연기맵 재밌어요. 이걸 해본 사람이 이 말 듣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듣는 거하고 이야기만 듣는 것은 아직도 개념이에요. 이거 실제로 해봐서 정말 고민을 해가지고 우주가 끝인가 정말로 우주가 끝이 아니고 우주도 어디서 나왔다면 그걸 뭐라고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긴 지금 의식공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맞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 의식공간도 버려야 돼요. 오늘의 교훈은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르는 상태로 뭐 좀 모르다가 알았잖아요. 아는 것이 나를 붙잡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당나귀가 말뚝이 한번 매이면 천년을 풀지 못한다. 당나귀 매는 말뚝. 그게 지금 의식공간, 불성 뭐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로부터도 한번 벗어나야 된다. 그게 지금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죠? 예. 그래도 이렇게 배우시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게 됐네요. 예. 자, 327페이지 저는 제일 아래줄인데 여러분 어떻게 한번 보세요. 첫 번째의 깨어남, 산념이 사라진 의식을 짧은 순간 경험하는 것은 당신 쪽에서의 어떤 행동 없이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의도를 내려놓을 때 이게 저절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걸 모두 깨달음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다. 깨닫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내려놓았을 때, 그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름이 그쳐지면 그냥 하늘이지. 근데 내가 하늘을 깨달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도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내려놓았을 때 깨달음이 일어난다.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그 지금 서구인들은 신의 은총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만약 이 책의 내용이 이해할 수 없거나 무의미하게 여겨진다면 그 경험은 아직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 안에서 무엇인가가 이 책의 내용에 반응한다면 만약 이 안에서 어떤 진리를 알아본다면 깨어남의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단 그 과정이 시작되면 에고의 방해를 받아 지연되는 일은 있어도 되돌릴 수는 없다. 이제 우리는 지금 접어들었지요. 이게 재미없으면 이렇게 읽지 않을 테니까. 예. 그다음에 좀 더 내려와서 알아차림과 생각은 무슨 관계인가? 알아차림은 공간이며 그 공간이 스스로를 의식할 때 그 공간 안에 생각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 조금 전에 연기맵에서 동그라미들 있잖아요. 동그라미들은 생각은 동그라미에 해당하고 그 동그라미가 그려지는 도화지 자체, 종이 자체가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본질과 현상. 이거를 지금 바닷물과 파도라고도 비유하고 바닷물과 파도라고도 비유하고 또 이렇게 바탕과 바탕 위에 모양으로 드러난 이런 현상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탕과 지금 글씨. 바탕이 본질이고 글씨는 현상이다. 글씨는 지어지잖아요. 썼다가 지웠다가. 근데 바탕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 공간과 그 안에 생각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알아차림 혹은 현존을 짧게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직접적인 알무로 일어난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다. 이제 당신은 무의미한 생각들에 빠지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기로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 이 순간의 존재함을 삶 속으로 초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깨어남의 은총에는 책임이 따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살아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인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때 그 등장하는 의식에 자신을 열고 그 빛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것이 삶의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나는 신의 마음을 알고 싶다. 나머지는 작고 세부적인 것들이다. 신의 마음은 무엇인가? 의식이다. 신의 마음은 무엇인가? 의식이다. 신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작고 세부적인 것들이란 무엇인가? 당신의 외부적인 목적,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다. 따라서 당신은 어쩌면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이미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 왔음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과 알아차림의 분리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보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알아차리면서부터 그때부터 분리 과정이 벌어진다. 그리고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알아차림이 강해진다. 생각을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알아차림이 강해진다. 결국엔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알아차리게 된다. 결국에는 이제 깨달음은 알아차림이 스스로 자기가 있다는 사실, 알아차리는 이것이 스스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래서 여기 저 위에 말하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고 또 깨어있지 않나요? 깨어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 존재가 내 몸 존재하지요? 맞습니까? 내 몸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몸 없어요? 있죠. 몸이 있는 걸 아는 것은 몸은 자기가 있다는 걸 모르죠. 몸은 물질이니까. 이 살과 뼈의 덩어리들이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몸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물질은.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몸도 있고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몸이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있죠.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아는 것은 지금 이렇게 있는가? 이거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네. 지금 이 순간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이 모양은 없지만 깨어있는 이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말로 하면 의식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사람은 계속 이 확인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다. 시간 투자를 우리의 관심을 이거를 확인하는 쪽으로 계속 우리 관심을 둘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자기가 이 순간에도 깨어있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지금 깨어있는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대상화해서 이거다고 할 수는 없죠. 따라오십니까? 자기 의식이 사실은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이거를 대상화해서 이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는 여기에 내가 하나가 되려면 이걸 대상화 시켜놓고 하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에 그냥 가만히 뭉게 깔고 앉는 느낌. 좀 표현이 어렵다. 이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대상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랑 하나 되는 느낌이 뭐냐면 그냥
똥 싸놓고, 아기들이 똥 싸놓고 그냥 이렇게 깔고 앉아있는 그런 느낌하고 좀 같다 이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나가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하나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관심을 거두어들여서 그냥 뭉개고 깔고 앉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화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화두는 본질 자체가 화두고, 그러면 화두를 든다 이 말은 본질하고 하나 된다는 거고. 그럼 본질하고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본질이 저기 어디 하늘나라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서방 극락 정토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자기가 자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하고 하나 되는 방법은 그냥 뭉툭하게 그냥 깔고 앉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자기가 자기하고 하나 되어 있는 느낌을 그림 그려 놓은 게 지금 관세음보살이 용을 타고 있는 것도 지금 그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저게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진짜 화두를 든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 되는 거, 하나가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진짜 화두 드는 게 왜 자꾸 잡았다 놓쳤다 하느냐? 번뇌 때문에. 이걸 방해하는 것이 번뇌니까. 그러니까 번뇌를 내가 집착하는 곳이 있고 그것이 내 마음이 뺏겨 있는 거라는 그를 우리가 알아차려서 해결해 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번뇌가 안 일어나면 100% 요대로 요거다. 그러니까 요 자기 의식으로 깨어있기가 왜 잘 안 되느냐? 진화두 드는 것이 왜 잘 안 되느냐? 계속 번뇌가 와서 우리를 어디로 온가? 끌고 가니까. 어디로 끌고 가는가? 내 마음이 뺏긴 곳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선택해 놓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뺏긴 것은 상대방이 그래라 한 거예요. 제가 스스로 뺏겨버린 거예요.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나쁜 게 아니에요. 번뇌는 말을 잘 들어. 내가 뺏겼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뺏긴 것만 찾아오면 그쪽으로 생각이 안 가겠지요? 그럼 번뇌가 아니죠. 그러면 번뇌만 없으면, 졸지 않고 번뇌만 없다면 그냥 이대로 이거다 이거예요. 오직 존재하는 일에 힘쓴다. 이게 진화두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존재하는 일에 힘쓴다. 이게 지금 이게 진짜 화두다. 이거를 여기선 지금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내가 깨어있는 이 상태로 이 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우리로 치면 화두를 드는 건데, 이때 화두는 모르니까 뭐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건데 말을 할 수 없는, 이걸 대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진짜 화두다. 이건데 이걸 대상화해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불식, 알 수 없다 그러고, 불회,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 상태가 화두 드는 모습이라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화두를 말씀드린 이유는 삶의 목적에 깨어나기잖아요. 이번 장이. 삶의 목적에 깨어나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두 들면 의식하고 딱 하나가 된다. 본질하고 하나 된 상태. 그러면 거기서는 무엇을 해도, 그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도 본질이 드러나는 거다. 직심이다. 직심. 화두를 들면 직심이 된다.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요 구장에 좀 긴 대화가 나오는데, 내면의 목표에 관한 대화, 이게 나오지요. 네. 그것을 333페이지 제일 아래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지 모르겠다. 33. 네. 3인지 여러분은 4인지 모르겠다. 그 생각과 알아차림의 분리 나옵니까? 다음 장인 모양이네. 예. 334페이지 보시면 생각과
알아차림의 분리, 그것이 당신의 주된 목적의 핵심이다. 이 말도 이해되세요? 생각과 알아차림을 분리하는 것. 그것은 시간의 무효화를 통해 일어납니다. 지금 요게요. 요 한 문장이 톨레 사상을 압축한 거예요. 톨레 사상. 톨레의 사상은 생각과 알아차림의 분리. 그래서 이것이 당신의 주된 목적의 핵심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방법이 뭐냐? 시간의 무효화다. 시간의 무효화를 톨레는 현재의 깨어있기라고 불러요. 시간의 무효화. 그것을 현재의 깨어있기. 자, 그러면 시간의 무효화를 역사상 가장 잘 보여준 이 방법을 가장 잘 쓴 사람이 달마스님이에요. 그래서 달마에게 해가가 찾아왔을 때 해가가 달마가 초조고 해가가 이조가 되잖아요. 이조가 되기 전에 해가가 달마를 찾아왔을 때 달마 스님한테 사실 팔을 잘라서 바치고 자기 믿음을 그렇게 표현한 뒤에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마가 쓴 방법이 시간의 무효화예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은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달마가 한 것은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려면 불안한 마음은 과거였어요, 현재예요. 지금 달마하고 대화하는 것은 불안하지 않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불안했다 이거예요. 불안했다 이 말은 마음이 뺏겨 살았다 이거죠. 근데 달마의 처방은 뭐냐면 그 불안한 마음을 과거잖아요. 가져오느라. 가져오면 여기는 현재잖아요.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해가가 자기 분명히 불안해서 찾아왔거든. 존재의 불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달마스님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가져오려고 막 애를 썼다 이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해도 가져올 수가 없네요. 찾아보니까 이걸 가져올 수가 없네. 그러니까 없네 이래요. 달마의 말은 달마의 답변은 없는 거네 그러면 이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고통은 불안한 이런 것들은 과거에 대한 마음이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마음을 뺏겨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도 이해되세요? 과거의 마음을 뺏겨 있는 상태다. 그러면 마음이 뺏겨 있는 그 상태를 가져오면 그 대상을 가져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했는데 아무리 가져오려고 해도 가져올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없네? 없으면 안심이겠네? 근데 그 말에 해가 깨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그 말에 깨쳐서 이조가 되었다. 선의 전통이 그렇게 흘러온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현재를 자각하면 현재로 우리 의식이 현재로 돌아오면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만이 실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많이 뺏겨 있던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있던 것이 아니야. 지금 말 이해되세요? 보세요. 내가 춘향이한테 반했어. 그러면 계속 춘향이한테로 마음이 일어나지요. 마음이 뺏겼어. 계속 춘향이 생각이 일어나. 근데 만약에 춘향한테 고백했는데 춘향도 나도 당신 좋다 그러고 둘이서 포옹을 해가지고 딱 있으면 마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현재에서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이 실상이고, 그리고 현재에 정말 내가 오롯이 깨어 있을 수 있다면 과거 미래에 대해서는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톨레의 식에 현재에 깨어 있기가 강력한 처방이 될 수 있다. 이런 번뇌를 치유하는 데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의 무효화, 시간의 무효화라는 말은 과거 실제로는 없다. 미래 없다. 실제 있다는 것은 눈앞에 있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다면, 이 말을 철저하게 깨닫는다면 눈앞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번뇌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서 또 여기서 톨레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랑이 본질과의 사랑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맞아요? 나의 사랑이 결국은 본질에 대한 사랑으로 생각이 정리되어 있어. 근데 그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깔고 앉아 있어. 여러분, 본질을 깔고 앉아 있어. 그럼 번뇌는 끝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랑은 본질에 대한 사랑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질이 내가 확인 안 될 때는 끊임없이 본질에 대한 그리움이, 제가 예전에 오늘 안 오셨네. 여기 오늘 안 오신 한 분께서 제가 이 공부하기 전에 쓴 책이 있어요. 그때 하여튼 취미삼아 사진 찍고 글 쓰고 할 때라서 선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거의 한 20년 다 돼갈 것 같은데, 근데 그분께서 그 책을 요즘도 읽으시는데요. 그 책이 좋다고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저를 알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선화라는, 지금 찰나 사이에 좀 까먹었다. 하고 싶은 말을 이 찰나 사이에 지금 선화 때문에 까먹었네.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무튼 하여튼 그 책에 한 번씩 이렇게 필름이 끊기네. 필름 끊기면 다시 돌아와서 하다가 또 생각나는 말씀 드릴게요. 예. 괜찮지요? 네. 시간의 무효화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무효화. 자, 여러분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과거 있어요? 지금 여기에 과거 있어요? 지금 여기에 미래 있어요? 없죠? 과거, 미래가 없으면 시간이 있어요? 희한하게 시간이 무효화되는 순간 자각이 일어나요. 의식이 깨어나요. 과거, 미래가 없다고 하는 순간 의식이 깨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희한하게, 그래서 저는 화두를 든다 이 말은, 저한테는 화두를 든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때 화두는 본질이에요. 본질을 든다 이 말은 현재를 탄다는 말하고 저한테는 동의어예요. 현재를 탄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과거, 미래 없지요? 현재지요? 근데 이 현재가 머물지 않고 계속 현재지요? 이 말 따라오십니까? 현재인데 지금도 현재고 또 현재고 또 현재지요. 그러면 내가 깨어 있어야 계속 현재에 내가 같이 현재를 타고 걸을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그래서 제가 본질인 의식과 하나 되어 있다 이 말이나 현재를 타고 있다는 말이나 저한테는 같은 말이라서, 그래서 저 관세음보살이 용두를
용두관음, 용의 머리를 타고 있는 즉 관세음보살이 화두 드는 모습이기도 하고 현재를 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고 보면 현재는 굉장히 빨라요. 깜빡하면 놓쳐요, 현재를. 이 말도 이해되시려나? 이게 현재를 타보시면 생각이 딱 쫓아가면 현재를 놓쳐버려요. 현재, 지금 이 순간도 현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순간도 현재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려면 딴 생각을 하면 못해. 왜냐하면 딴 생각 속에는 과거 미래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깨어있게 되는 것이 곧 현재를 타고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현재가 여기에 빨라가지고 까딱하면 놓치기 때문에 용 같아. 그래서 현재를 타고 있다 이 말은 용을 타고 있다 하고 또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행으로 삼으면 현재를 타고 있는 순간에는 진짜 생각은 못 붙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7년 만에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7년 전에 저한테 동국대 대학원에서 강의 들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반가워서 스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니까 스님 말씀이 현재 타면서 삽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 수업 시간에 내 이 말을 했구나 하면서 그걸로 게임 끝인 거예요. 그 말을 그분은 무슨 좀 감명 깊게 들어가지고 그거 하나를 딱 쥐고 살았는 게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해도 현재 타고 살았다 이 말은 깨어있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게 공부의 강력한 공부다. 지금 이 순간도 현재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이 현재라는 것을 내가 느끼려면 생각 속에 있을 때는 못 느껴요. 생각 속은 항상 과거 미래야. 그러니까 시간의 무효화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이 현재라는 사실에 내가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순간에 깨어있다는 것을 서양인들은 프레젠트 그러면 현재인데 프레젠스 그러면 현재에 깨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현존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시학을 전공했거든요. 제가 석사, 박사 학위 받은 그 과목은 저의 스페셜리티는 그러니까 시학인데 시학에서는 현존이 가장 중요해요. 시학 전체가 현존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시라는 것은 현재를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시고 그리고 시학이라는 것은 현존을 말하고 있다. 모든 주제가 글로 수렴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에요. 현존이라는 것은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현존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느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깨어서 살아있다고 하는 느낌. 그게 현존인데, 현존이 바로 시간의 무효화예요. 시간의 무효화의 말은 과거 미래라는 것은 생각 속에서만 있지 실제로는 없다. 우리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실제로 미래도 가보면 그때는 현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말해도 그때가 되면 그때는 현재지. 지금 당겨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허구다. 실제로 있다는 것은 현재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논문 주제로 쓴 분이 멕시코 출신의 시인인데 이분이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시상식 전날 무슨 분야 뭐 평화상 노벨 평화상 무슨 상 있잖아요. 물리학상 뭐 이런 게 있는데 수상자 전체를 대표해서 연미복 입고 그 전날 스웨덴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파티를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해의 노벨상 수상자를 대표해서 문학상 수상자가 연설을 해요. 그게 하나같이 아주 명문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스피치를 했는데 제목이 현재를 찾아서. 현재를 찾아서. 요게 그분이 한 스피치의 이름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인생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현재를 찾아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시란 무엇인가? 현재를 찾아서 추구하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문학이란 시란 무엇인가? 결국 모든 인간은 현재를 찾아서 인생을 순례를 한다. 그리고 문학은 그 기록이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내용은 모든 인간은 현재를 찾는데 그 현재가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선미가 하나 된 게 현재인데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것은 모든 인간이 현재에 살면서 현재를 찾고 있다. 더군다나 현대문학은 현대라는 말 자체가 시간적인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자기가 사는 이 어떤 가치를 현대라고 부르는 적은 없었대요, 인간이. 다 무슨 배달의 민족, 무슨 중화사상,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의하지. 현대인, 나는 누구냐 할 때, 배달의 민족, 이렇게 안 하고, 지금은 현대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기를 정의한 적은 없었는데, 지금까지. 근데 현대인은 특히 시간에 예민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현대인은 시간 감각이 발달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말하는 시간의 무효화, 시간이라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그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모든 문학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거랑 완전히 일맥상통하고, 그러니까 문학의 주제는 또 철학의 주제는 존재와 시간이에요. 존재는 본질이고 시간은 현상이에요. 요 둘의 관계, 존재와 시간. 그래서 아무튼 지금 폴레도 지금 철학자잖아요. 이분이 심리학 철학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효화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런 용어를 쓴 것이 굉장히 서양으로 치면 인문학적인 깊은 뿌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의 무효화를 가장 멋지게 표현한 사람은 어상대사예요. 시간이 무효화된 것을 10세라고 불렀어요. 시간은 9세, 9세는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3세인데 한 번 더 분석해보면 과거에도 과거에서 보는 과거 있고 과거, 현재, 과거에서 보는 미래, 또 미래도 미래의 완료, 미래 과거, 미래 현재, 미래에서 보는 또 미래. 그래서 모든 시간을 보면 9세,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한 번 더 분석하면 9세가 된다. 이게 시간이다. 근데 진짜 시간은 이 9세는 현상으로서 실제가 아니고 무효화되는 거고 진짜 시간은 10세, 10번째 시간. 10세란 무엇인가? 9세가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을 10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모든 과거도 일어나는 그때만은 그 순간이었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가 일어날 그 시간은 그 순간이죠. 항상 그 순간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인간은. 그러니까 그 순간을 10세라고 하고, 이게 시간에서도 바탕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여기서, 이 바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탕이 곧 본질인데, 시간도 시간에 바탕이 있고, 바탕 입장에서 본다면, 현상으로서의 시간은 환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의 무효화는 결국에는 깨달음을 통해서
시간의 무효화가 일어납니다. 하여튼 오늘 좀 약간 현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예, 소화를 하세요.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단어가 좋아가지고 시간의 무효화를 통해서 일어난다. 336페이지 중간쯤에 나오는데요. 오직 자신을 현재의 순간에 맞출 때만 있나요? 오직 자신을 현재의 순간에 맞출 때만 당신은 그 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닥광 선사의 표현에 빌리면 인간이 현재에 깨어있을 때만 직심을 할 수 있습니다. 직심. 근데 과거에 가 있으면 벌써 직심이 아니고 왜곡된 마음. 그래서 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현재에 깨어있을 때만이 인간은 스트레이트 마음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힘. 오직 자신을 현재의 순간에 맞출 때만 당신은 그 힘에, 그 우주적인 힘, 본질의 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그때 그 힘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다가옵니다. 예수는 이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깨달음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본질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가 무아가 되면 그러니까 무아의 표현이죠, 지금. 실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본질의 힘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부정적 성향은 그 힘으로부터 당신을 단절시킨다. 우주를 운영하는 그 힘으로부터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망상이 되돌아옵니다. 당신은 이런저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인가에 맞서 싸우면서 자신이 다시금 혼자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왜 불안, 스트레스, 부정적 성향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현재의 순간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현재의 순간으로부터 등을 돌릴까요? 다른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된 목적을 잊은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겼다 이거예요. 마음을 빼앗겼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이것도 참 우리 공부에 지금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우리 모두는 이상에 속는다. 이상에 속고 이상의 이름으로 이 현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의 마음을 뺏긴다 이 말도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모든 혁명가들 보세요. 모든 혁명가들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잖아요. 혁명가들이 말하는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 사상이거든요. 유토피아 사상. 이 유토피아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유는 없다는 뜻이에요. 토피아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유토피아는 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상상의 땅이에요. 근데 이 상상의 땅을 찾아서 그렇게 사람들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의미를 걸고 그렇게 추구한다. 그게 바로 현재를 등지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만 우리가 알아차려도 내가 무엇에 내 마음을 뺏기는가 할 때 놀랍게도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에 자기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톨레가 시간의 무효화를 통해서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쭉 지금 흘러 들어가는 결론은 뭐냐면 나는 무엇에 마음을 뺏기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무엇에 마음을 뺏기느냐.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서
갓똑똑입니다. 그래서 갓똑똑이란 말은 자기 딴에는 어떤 이상적인 가치를 향하여 그걸 추구하느라고 내 마음을 거기다가 뺏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이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1960년대가 서구에서는 혁명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젊은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혁명을 부르짖고 그랬어요. 60년대. 1960년대. 파리의 5월이라고 해서 1960년이에요. 그때 파리에서 5월에 정말 모든 히피들이, 전 세계 히피들이 통집합해가지고 이 세상을 뒤엎자 해가지고 그때 굉장했어요. 혁명의 시대예요. 서구에서, 파리에서 1960년이 한국에는 1980년대 광주사태예요. 그게 지금은 미얀마에서.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시간만 딜리되고 있지 계속 그 혁명 사상이 계속 퍼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에고가 나와. 네. 에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혁명의 뒤에는 에고가 숨어 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도 결국은 에고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혁명으로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메시지예요. 진짜 혁명은 에고가 아니라 지금 본질의 힘이 세상에 드러나는 게 진짜 혁명이지. 막 혁명가들이 막 이렇게 달려나가서 막 하는 것들은 뒤에는 전부 다 에고의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것들. 진짜 혁명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책이 혁명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The New Earth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지구를 만들자 이 말이 진짜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혁명은 그런 식으로 에고에 딸려다니는 그런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깨어나는 게 그게 진짜 혁명이다. 그래서 이 책은 혁명의 책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잠깐만 한번 볼게요. 제가 아직 같이 읽고 싶은 대목들은 무지무지 많은데 342페이지 자신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당신의 본질은 의식입니다. 오케이? 의식. 네, 즉, 당신이 342페이지입니다. 당신의 본질은 의식입니다. 의식. 즉, 당신이 생각과 완전히 동일화되어 그 본질과 본성을 망각할 때 의식은 생각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게 지금 미혹을 설명한 거예요. 미혹. 마음을 뺏긴다는 말은 당신이 생각과 완전히 동일화되어서 그 본질과 본성을 망각해버릴 때 의식은 생각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현상계에 떨어지는 미혹이라 무명의 이야기예요. 에고의 주된 동기인 욕망이나 두려움 같은 정신적, 감정적 구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그 구조물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떨어져서 사는가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이거 합시다. 그래서 결국 뭐냐? 결국은 지우개가 없어서 그냥 할게요. 네.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서 가장 많이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가장 많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생각이다. 오케이? 그죠? 이 생각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상이라고 하는 관념을 건드려서 일으키게 해요. 한 생각은 절대 거기서 안 끝나고 내 안에 고정관념을 건드려서 그 고정관념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요 념에서 생각. 념은 상을 부른다. 옵니까? 상을 건드린다. 상은 고정관념. 념은 상을 건드리고 상은 집착을 불러와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념, 상, 집착은 주라고 표현해요. 주. 여기, 요 주. 몸을 주자. 몸을 주자는 집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현실은 무엇인가? 념, 상, 주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서 육조 스님은 나의 종지는 육조 단경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나의 종지는 념상주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념, 무상, 무주가 나의 종지다. 이게 육조 단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일반인들은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은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고정관념은 집착을 불러일으켜서 념, 상, 주를 반복하고 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가르침은 무념, 무상, 무주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없어야 된다는데 없어지냐 이거예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없어지는 방법이 불교 수행은 멈출 지자를 써요. 멈출 지자. 그래서 지념, 지상, 지주. 따라오십니까? 요것만 쓰면 그러니까 염상주가 현재 내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주된 현실이다. 그래서 저것이 없어지는 것이 육조스님의 가르침인데 그러면 그러려면 불교에서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의 타겟이 멈출 지자를 쓴다는 거죠. 멈출 지자. 무엇을 멈추느냐? 지념, 지상, 지주 요게 이제 우리 수행인데 자 지념 첫 문장에 생각을 멈추려고 하면 오늘 이제 번뇌를 멈추려고 하면 결국은 마음이 뺏기고 있는 것을 찾아오는 게 그게 모든 것의 지금 핵심이다. 이게 오늘 지금 전체 내용에 정리를 한다면 멈춘다. 무엇을 멈추느냐? 생각을 멈춘다.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하면 멈춰지느냐가 최종적인 지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맞죠? 그죠? 어떻게 하면 생각이 멈추느냐? 여러분, 생각은 내 뜻에 충실히 따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뺏기니까 생각은 계속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뺏는 것을 알아차리고 뺏기지 않는 걸 찾아오면 저절로 생각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지념, 생각을 멈추는 방법은 내가 어디에 마음 뺏겨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봐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 이게 지금 결론이다, 이게. 오늘 9장의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은 이 순간 생각은 일어난다. 왜 일어나는가? 내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그 뺏긴 마음을 찾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럼 저절로 생각은 안 일어나지요? 자, 그러면 뺏긴 마음을 찾아 돌아오면 이게 지금 현대예요. 뺏긴 마음을 찾아서 돌아오면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재에는 생각이 없는 거. 왜냐하면 현재에는 제가 지금 김산주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지금 제가 선생님을 보는데 제가 선생님을 보면서 아, 김산주 선생님이구나 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이게 직심이라는 거예요. 직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직심으로 하면 탈이 없다. 이게 부처의 행위다. 그럼 직심이 뭐냐?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을 상대할 때는 저절로 직심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모든 공부의 지금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찾아옵시다. 집 나간 마음, 빼앗긴 마음을, 빼앗긴 땅에도 봄을 오는가. 네, 봄 옵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